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전거는 잘 못하지만 선두 볼 때 바람막이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는 드림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이슈를 했었던 모르는 사람 피 빨 때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가 한강길이나 자전거길을 가다 보면 제 뒤에, 제가 주행을 하다가 제 뒤에 모르시는 분이 붙어서 같이 주행을 하는 경우, 아니면 제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모르시는 분 뒤에서 살고자 피를 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한강길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조금 논쟁도 되고 사고 위험도 생기고 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 내피셜, 제 생각으로 그 모르는 사람 피 빠르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모르는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혈당이 왔을 때나 이런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면 지금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찍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집을 나섰다, 그런 경우 가다가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 뒤에 피를 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부담감을 주긴 하겠지만 피를 빨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속도로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30으로 이게 30에서 35로 쭉 가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속도로 30에서 35로 했고 나를 추월했어. 추월할게요 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랑 속도가 좀 비슷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시간이나 빠른 이동이 필요해서 다른 분 뒤에 붙어가지고 피를 빠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도 역시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너무 힘이 드는데 빨리 목적지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앞에서 어떤 분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는 경우는 저도 붙어서 피를 빠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어떤 말을 해주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기분 좋게 피를 빨리고 피를 빨고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속도가 빠르거나 뭐 파워가 높거나 엄청 빠른 주행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조금 덩어리 측에 속하다 보니까 좀 조금 빠지긴 했지만 피를 빨 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래프팅 효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서고 뒤에 여자분이 섰을 때 어느 정도의 파워가 세이브가 되는지 그런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 당연히 덩치가 크신 분 뒤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세이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저도 나름 파워를 많이 세이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하다가 제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불방 영상이 나오고 있겠지만 어느 날 제가 신종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 200W 정도로 밟고 한강길을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이 제 뒤에 붙었죠. 아마도 그분도 제가 가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빠른 이동과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제 뒤에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이 여자분이셨고요. 여자분이 붙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더 밟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무리해가지고 도착했을 때쯤에는 완전 털려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 뒤에 어떤 모르시는 분이 붙습니다. 붙게 되면은 일단 수신호는 제가 웬만하면 다 해드려요. 왜냐면 뒤에 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뒤에 붙으신 분이 수신을 모르거나 돌발상이 발생됐을 때 제가 수신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저를 또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다치잖아요. 이게 뭐 사고의 가시를 둘째 치고 일단 제 몸이 안전을 해야 되니까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또 나름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헬스든 자전거든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신을 해줍니다. 그게 A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적당한 원래 제가 가고 있던 속도에서 약간 조금 더 빨리 가든지, 뒷사람이 또 붙으면 또 사람이 그래요. 또 뭐 불타올라.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든지 제가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지속적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붙었을 때 정확한 의사 전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떨어져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도를 줄인다든지 붙을 수 없게 속도를 낸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뒤에 붙는다고 떨어져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붙으면은 수신을 해주고 어느 정도 A를 제가 먼저 지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뒤에가 모르는 사람이 붙으니까 불안해서 붙는 게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뒤에 붙어 옴으로써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혼자 솔로 하고 싶은데 붙음으로써 팩이 형성되는 게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붙지 말라고 의사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내가 주행을 하는데 내 뒤에 모르는 사람이 붙었을 때 부담이 느껴진다, 그런 경우는 저는 떨어져 주세요. 예전에 도사에서 뭐 옆으로 밀었다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면서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붙으면은 이거 붙는 그 사람이 문제겠죠. 이 사람을 내가 뭐 끌어준다는 의미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끌어줌으로써 뭐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뭐 대견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시로나 돌발 상황에서는 그 패턴을 맞출 수 있는 정도는 앞에서 끄시는 분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나 제가 한강길 가다가 제가 보이셨는데 아우 저 덩어리 바람 잘 맞아줄 것 같아, 파워가 세이브 많이 될 것 같아 하시면은 뒤에 붙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수신호고 다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오버해가지고 파워가 급격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주행하시는 분보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뒤에서 붙어 오시는 분이죠. 일단 뒤에서 붙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여자들 뒤에만 붙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자 뒤에 안 붙고 여자 뒤에만 붙으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뒷사람이 모르는 사람 피를 빨 때 제 내피셜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먼저 내가 어떤 사람 뒤에 피를 빨 때 잠깐 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잠깐 붙을게요 라고 의사를 먼저 얘기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한테 의사를 확인을 하고 뒤에서 붙는 게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팩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팩주하는 것 자체가 선두를 믿어야 되지만 그 앞 사람의 라이딩 스타일을 아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뒤 따라오신 분도 스타일도 모르고, 그러면은 너무 붙는 건 안 돼요. 당연히 앞에서 뭐 40으로 막 300W를 끌면은 떨어지면은 붙기 힘들기 때문에 바짝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잠깐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 사고 나면은 후방이 거의 100%예요. 100%는 둘째 치더라도 앞에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붙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처음 팩중 할 때는 붙어서 가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파워는 세이브가 되니까 약간의 거리는 두고 붙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사를 뭐 빠른 속도나 내가 힘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못하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의 기척을 해주셔야 돼요. 소리 소문도 뭐 오늘 막 가고 있는데 막 오늘 컨디션 좋아, 컨디션 좋아, 오늘 300W 밟아주겠어. 막 37, 38로 막 밟고 있는데 수신호도 안 하고 막 지나갈게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 막 뭐가 갑자기 후사경에 뭐가 보여.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르시는 분 뒤에 붙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척은 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붙어서 가면은 당연히 힘이 세이브가 되시겠죠. 그러면 앞 사람 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봤던 영상처럼 뒤에 여자분이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내 FTP를 넘어가게 오버를 하면서 불태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지치잖아요. 한강길은 어차피 가는 방향이 빠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거의 비슷한 경로로 간다는 거지. 어떤 비슷한 경로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지친 것 같아서 속도를 내리면은, 또 내리는 경우는 이 사람이 빠져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거나 앞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붙어오는 게 싫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지쳐서 속도가 떨어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지친 것 같으면은 앞으로 나가주면서 제가 잠깐 끌게요 라고 하시면, 얼마나 훈훈해, 얼마나 좋아, 제가 잠깐 끌게요 해서 끈다고 또 뭐 35로 가던 거를 막 40으로 막 끌어제끼면 이 사람 또 더 떨어지니까 더 기분 나쁘니까 원래 끌었던 속도로 비슷하게 어느 정도를 케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시는 서로 안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끌었던 사람도 뿌듯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얘기합니다. 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피를 빨았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제 뒤에서 내가 모르게, 아니면 우리 팩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흡수돼가지고 팩주행을 같이 한 경우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고 위험이나 A를 위해서 뭐 수신호도 해주고 그 사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면서 같이 팩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우리는 반지에서 빠지고 이 사람은 탄창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저희 빠집니다, 서행,
해가지고 저희가 빠지면 뒤에서 붙어도 모르시는 분이 이 팩을 지나갈 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딱 한 번. 최소한 이 앞사람이 나를 신경을 써주는 거구나, 수신호도 해주는구나, 내가 뒤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요, 마지막에 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는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긴 말은 못할 거예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같은 목적지에 반지에 섰어. 그럼 이렇게 해서 팩 중 뒤에서 따라갔었는데 제가 편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난 자닥들이 이 말 한마디가 되게 좀 짜다고 생각해.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피를 빨 때 또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자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감사하다는 말 표현 하나로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모르는 사람 팩주하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절대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 훈훈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서 마지막에 모르는 사람이 내 피를 빨았어요. 근데 끝에는 예의 없이 그냥 가버렸어. 아니 내가 힘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인터벌 쳐서 가버렸어. 어느 정도 붙어 갈랬더니 인상 쓰더니 갑자기 앞에서 속도 올려가지고 갔어. 그건 자유야. 그건 자유지만 마지막에 뒤에서 피 빠는 사람이 먼저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 모르는 사람 피를 빨거나 모르는 사람 팩이 흡수돼서 갔어. 그 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문화를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혹시나 한강길을 가다가 제가 보여서 제 뒤에서 붙어서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호도 해드릴 거고, 돌발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케어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선도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혹시나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론나님 제가 커피 한잔 해드릴까요? 그럼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왔어요 말 한마디 해주시면 다음 오시는 분한테 더 신경 써서 수신을 해주고 가시는 데까지 같이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피를 빠는 데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하면 사고 확률도 줄고 서로 훈훈하고 서로 헐뜯지 않고 더 좋은 라이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 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오늘 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시면은 혹시나 가는데 힘이 든다, 저 덩어리 피를 한번 빨아보고 싶다, 왠지 뒤에가 쾌적해 보인다 하시는 분은 붙으시고 그 기척을 내주시게 되면 제가 먼저 수신호 해드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알라하시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자덕이라는 거, 같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취미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조금씩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항상 알라하시고요. 팩 주행 재밌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항상 알라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드론 나이드가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알라하세요.